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니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일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4개월 이상을 뭐 공포의 시간, 또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침 미국에서 FDA가 렘데시비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그 긴급 사용 허가를 냈다 하는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렘데시비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하는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또 현재까지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추이, 그 이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캘리포니아 소재의 길리아드라는 제약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인데요. 이 약은 지난 그 3월에 두 건의 3상 클리니컬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를 그 미국 FDA가 이것을 신속하게 리뷰하고 허가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 5일 치료, 10일 치료에서 그 안전했다, 뭐 그런 내용이 주가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 약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은 아니지만은 그 효과 면에서 훌륭한 대안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길리아드라는 회사는 사실 2016년에 그 빌 게이츠하고 그 멜린다 게이츠 두 부부가 하는 그 재단에서 출연을 받아가지고 뭐 투자를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뒤에 그 빌 게이츠를 비롯한 미국의 다양한 기업과 사람들이 뒤에 포진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의심을 받아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현재 이 약이 미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었고, 현재 그 오늘 NBC 뉴스하고 여기 사장 다니엘 오데이라는 CEO가 그 인터뷰한 것을 보면은 이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이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지만은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현재는 이 약이 5천에서 10,000개 정도밖에 없지만은 연말까지는 수백만 개까지 생산을 늘릴 것이고, 또 이것이 현재는 IV 주사를 이용하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경구약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도 연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첫 150만 개 생산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길리아드가 여러 가지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의 특이한 기록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NIH의 닥터 파우치는 이 약이 입원한 환자를 11일 정도에 치료할 수 있어서 기존의 15일보다 약 31% 그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약으로서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외에도 다른 그 백신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기존의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같은 약은 아연하고 같이 사용해야 되는 뭐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 약의 경우에는 이 한 가지로서 뭐 그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약이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백신에 대한, 그러니까 이 치료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느냐고 하는 싸움에서 어쨌든 빌 게이츠가 그 밀고 있는 그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시장을 선점하는 모습이다, 그런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5월이 시작되면서 stay at home,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있으라고 하는 stay at home 명령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런 소식인데요. 오늘로서 현재 미국에서 그 10개 이상의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했던 그 제한들을 좀 느슨하게 풀어가고 있다,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그동안에 그 감염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감염이 급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빠른 개방이 아닌가 이제 그 걱정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 해안선이 있고 비치가 많은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주에서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고 그 바다로 나가고 싶어하는 압력, 그런 것이 굉장히 세져서 주 정부하고 지방 정부 간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시간 주에서는 주지사 그레첸 위트머가 어제 목요일에 그 합법적인 무장을 한 상태의 시위대가 주 의사당에 모인 가운데서 주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 너무 집에 있게 하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오픈해달라, 그런 요구를 일시 수용했다가 그걸 이제 다시 철회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트윗을 또 날렸는데, 미시간 주지사가 좀 양보를 해서 성난 주민들과 잘 협상을 해서 주민들이 다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찬반론이 있습니다만은 참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개 상황을 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5월 1일 8시 43분 자료에 따르면은 전 세계 확진자는 177개국에서 320만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는 23만 3,657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오늘 현재 100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 사망자도 6만 3,109명. 그렇게 해서 뉴욕타임즈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은 4월 12일 이래로 미국에서 하루에 매일 1000명 이상의 평균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주로는 뉴멕시코주,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등을 비롯해서 그 19개 주고, 그 다음에 현재 확진자가 감소되고 있는 주로는 뉴저지, 플로리다, 루이지아나, 괌, 하와이, 알래스카 같은 14개 주이고, 지금 제일 그 확대됐던 뉴욕주나 여기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조지아주, 워싱턴주, 유타, 오레곤 같은 20개 주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확진자 대비 그 사망자의 주별 통계를 보면은 여기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텍사스주는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00명이고 사망자는 3명으로 가장 낮았고요. 이곳 캘리포니아주는 10만 명당 확진자가 128명, 사망자는 5명으로 상당히 아주 양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뉴욕주는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592명이고 사망자가 121명으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주와 비교하면 같은 인구 대비로 확진자는 13배 이상이 많고 사망자는 2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이제 앞으로도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밀집도 하고 상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동부 지역의 뉴욕, 뉴저지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국의 뭐 서울을 능가하는 밀집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런 발병의 그 확산을 많게 하고 또 사망자를 급증하게 하는 큰 요인이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난 6주 동안에 미국에서 3천만 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신청을 했고, 그 통계가 실제로는 그 이상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그 메이저 제조업체들이 현재 그 미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플라이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있는 그 미국이 소유한 회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가동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회사들의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병이 나서 뭐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그 미국을 위해서 그 멕시코 주재 이 공장들의 가동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 멕시코의 시우다드 후아레스라는 그 도시에 있는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항의 데모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한쪽은 필요하고 한쪽은 또 공급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오늘날 사회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사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미국 뉴욕에 있는 지하철은 하루 24시간 운행하는 세계 몇 개 안 되는 그 지하철 중에 하나인데, 지금 미국 뉴욕주에서 그 뉴욕시에서 그 확산을 더 저지하기 위해서, 그 속도를 더 늦추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버나잇 출발 열차의 운행 중단을 다음 주부터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나잇이라 그러면 밤 12시 막 이렇게 밤에 다니는 차의 출발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운행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노동절이 9월인데요. 지금 그 세계에서 뭐 중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5월 1일을 노동절로 해서 이제 많이 쉬고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국은 지금 뭐 5일까지인가 6일간 연휴가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 중앙정부가 이 검역 조건을 좀 완화하겠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발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여행 예약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역시 사람의 이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좀 잡혀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빨리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반면에 WHO는 전 세계 사망자가 이제 24만 명에 이르자 글로벌 퍼블릭 헬스 이머전시, 그러니까 전 세계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락다운을 푸는 추세에 있는데, 이 WHO는 이제 그걸 더 연장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 이 WHO의 엇박자는 글쎄 뭐라 그럴까요? 전 세계가 보조를 잘 못 맞추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CDC는 미국 전역에 있는 그 연구소들을 모아가지고 연방정부 주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바이러스의 발병과 전염 패턴,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뭐 지도,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한국이 이런 걸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이 되고 있죠. 환자의 이동을 추적하는 등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한편은 이게 이제 인권,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할 건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오일 산업이 이제 붕괴 직전에 있다, 그런 뉴스가 있는데, 그동안에 텍사스주하고 뉴멕시코주의 그 펄미언 베이신이라는 그 지층에서 그것이 이제 오일 부음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 생산되는 오일의 3분의 1이 그 두 지역에서 생산이 되어 왔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원유에 대한, 기름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들 산업의 종말의 중심이 오히려 이쪽이 되고 있다,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 트럭하고 그 화학회사의 사장은 우리는 지난 20년간 부침이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산업과 생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또 생존한다는 것은 또 어떤 모양으로 전개될지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많은 항공사들이 여객들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이것은 이제 승무원과 다른 작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공업계들도 항공 여행의 제한이 완화될 것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가벼운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의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들이 이 졸업 행사를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최소한 뭐 그래도 잘 살아서 졸업 앨범에 사인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사인을 직접 펜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아쉬운 일이다 뭐 이런 뉴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어떤 것이 뚜렷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잡을 것이다 하는 결정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바이러스가 그래도 많이 누그러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은 10월에서 내년 5월까지 두 번째 그 바이러스의 웨이브 그 태풍이 다시 불 수도 있다 하는 염려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지금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면역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앞으로 어떤 사태가 다가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맞서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